어떨 것 같아요? 사회가 불안정하다는 말은 예측성이 떨어진다는 말이죠. 옛날 같으면은 저 회사에 취직하면 10년 뒤에는 저 과장처럼 살겠구나. 20년 뒤에는 부장처럼 이 눈에 보였어요. 지금은 어때요? 1년 뒤에 무슨 일이 벌어질지 아무도 모릅니다. 예측성이 떨어지면 전반적으로 불안이 높아지죠. 이걸 뭔가를 통해서 해소해야 될 거 아니에요. 어디 몰입을 하게 되면 일시적으로 좋아지는 면이 있으니까 그렇게 되죠. 그 사회가 얼마나 중독자가 많은가라는 것은 크게 두 가지와 연관이 있습니다. 하나는 허용성과 접근성입니다. 우리 사회가 술에 대해서 대단히 허용적이죠. 마음만 먹으면 24시간 살 수 있죠. 당연히 중독자가 늘어나는 겁니다. 도박을 예로 들어볼까요? 카지노가 우리 동네에 있다. 저는 매일 갈 것 같아. 얼마나 재밌는데. 저 강원도에 숨어 있으니까 못 가는 거예요. 접근이 좋으면 당연히 허용적이고 접근이 좋으면 중독자가 늘어나. 문제가 있어요. 요즘은 멀리 가지 않아도 인터넷만 통해 가지고 뭐든지 할 수 있는 세상이 된 거예요. 왜 최근에 와서 행위 중독이 늘어나는가? 간단해요. 불법적인 사이트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 핸드폰 한 개만 있으면 모든 걸 할 수 있는 세상이 된 거예요. 이게 참 긍정적인 면이 많은데도 불구하고 중독이라는 측면에 있어서는 무지무지하게 부정적으로 작용하게 되는 거예요. 너무나 접근성이 용이해지고 또 허용적이 되기 때문이에요. 경제적으로 사회가 이렇게 무너지면 사람이 돈에 대해 스트레스를 많이 받죠. 그러면 만회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이제 회사는 더 이상 평생 안정적인 수입원이 못 돼요. 자, 집 사는 거는 포기했어요. 언제 돈 모아서 집을 사요? 그러면 이 돈이 어디 가겠어요? 주식시장, 코인시장, 마음이 바빠지는 거예요. 빨리 뭔가 승부를 봐야 되잖아. 거기 이제 젊은 친구들이 올인하게 되는 거예요. 이런 심각한 문제가 있습니다. 두 번째 문제는 사회가 불안정하고 문제가 생기면 서로 중독에서 빠져나왔다고 해도 의미가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우리 사회가 안정적이어서 내가 비록 뭐 중독에서 몇 년 헤매다가 나와도 뭔가 새로운 역할이 생기고 주어지면 참 좋은데 이거 중독에 빠졌다가 나와도 현실 적응이 어렵네. 가정도 무너지고 일자리도 없고 뭐 할 건데 다시 중독에 빠져야 되는 거예요. 이런 사회 환경과 중독은 발생에도 영향을 미치지만 이 사람들이 치료와 재활에도 지대한 영향을 미칩니다. 그래서 사회적인 안정성은 중독의 예방과 재활에 큰 역할을 한다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중독의 치료 얘기를 들으면 가슴이 답답해지죠. 심지어는 도박 중독자는 뭐 손가락을 끊으면 발가락으로 한다더라 뭐 이런 얘기까지 있잖아요. 그죠? 그 정도로 중독은 치료가 쉽지가 않습니다. 이게 만성적인 경과를 밟기 때문에 좀 극단적으로 말하면 평생 치료해야 됩니다. 지금 술 끊었어. 이게 언제 끊었다는 걸 확신할 수 있죠. 죽을 때 돼봐야 알지. 어떻게 알아요? 또 마실지 그건 누가 아는 거예요. 중독 치료가 어려운 가장 큰 이유는 동기가 부족한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자기가 불편하지 않아요. 우리가 뭔가 치료적인 접근을 기대하기 위해서 내가 불편해야 돼. 잠이 안 와. 얼마나 괴로워요. 병원에 오잖아. 근데 알코올 중독자, 도박 중독자는 일단 자기가 별로 불편하지 않아. 주변에 있는 사람이 불편하죠. 이러니까 치료의 동기가 별로 적습니다. 두 번째는 내가 문제가 있다고 인식하기가 어렵죠. 강력한 부정, 디나이얼이라 그럽니다. 너 알코올 중독자지? 그러면 네, 맞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없어. 전부 다 no라고 말하는 거예요. 강력한 부정이죠. 물론 그렇다고 동기가 없는 것은 아니지만 일반적으로 중독자들은 동기가 없는 경우가 대부분이니까 치료까지 들어오는데 일단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AA, GA라는 모임들이 있어요. AA, 알코올 중독자들의 모임이 자조 모임이에요. GA, 도박 중독자들의 자조 모임에 가면 12가지 계명이 있는데 첫 번째 계명이 뭔가 하면 나는 술 앞에 무력했음을 시인합니다. 나는 도박 앞에 무력했음을 시인합니다. 이게 1단계예요. 이게 무슨 뜻이에요? 노력해봤는데 안 됩니다 라는 것이에요. 술꾼도 도박 중독자도 다 끊으려고 노력해봤어요. 왜 안 해봤겠어요? 끝없이 노력했지만 또 실패하고 좌절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1단계라는 것은 내가 안 됩니다라는 걸 깨닫는 거예요. 그래야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거예요. 그동안 내가 했던 방식이 잘못된 것이구나 라는 걸 인식해야 도움을 받을 거 아니에요. 여기까지 가는 것이 너무 힘듭니다. 그래서 모임에 가면 바닥을 쳐야
치료가 시작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그게 어떤 의미인지를 아셔야 될 거예요. 중독의 치료는 그냥 마라톤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중독의 치료를 막 100m 달리듯이 하는 분들이 있어요. 대부분 재발합니다. 왜 마라톤이라고 말하는가 하면 끊는 게 목표가 아니에요. 왜냐하면 재발이 많잖아요. 끊었는데 시간만 지나면 또 한단 말이에요. 악순환이에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중독을 우리가 90일 병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굳게 결심하면 한 석 달은 참을 수 있다는 뜻입니다. 알코올 중독자가 간이 뭐 엄청 나빠져서 입원하고 나왔어. 그러면 어이구 큰일 났다. 이제 술 끊어야 되겠다. 굳게 결심만 해도 석 달은 참더라는 말입니다. 도박 중독자가 이제 막 나는 도박장 가면 이제 죽는다. 그리고 참으니까 석 달을 안 가더란 말입니다. 그 결심이 한 두세 달 지나니까 이렇게 떨어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환경적인 유혹은 점점 늘기 시작하죠. 이게 만나는 지점이 대개 보니까 한 석 달쯤 되더라. 이게 단순한 의지의 문제가 아니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반드시 치료적인 접근이 필요하다. 치료적인 접근까지 가는데 걸리는 시간이 너무 길기 때문에 일단은 중독은 치료가 힘들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게 이제 가족들이 흔히 하는 이야기죠. 우리가 중독이라고 붙여놓으면 내 의지의 한계를 넘었다는 뜻이에요. 자, 술 안 마셔야지. 그러고 안 마시고 도박 끊어야지. 안 하면 중독자가 아니라는 뜻입니다. 이미 깊은 중독 상태에 들어있다면 그래서 의지의 문제를 넘었다는 뜻입니다. 예를 들어 볼까요? 도박 중독자예요. 죽을 각오를 하고 이번 주에 도박장 안 가면 안 갈 수 있을까요? 안 갈 수 있죠. 치료가 끝났어요. 집에 돌아가서 안 가면 되잖아. 에이, 그럼 다음 주에도 죽을 각오를 하고 안 가면 되잖아요. 치료 끝났어요. 이렇게 말하면 웃습니다, 사람들이. 우리의 의지만으로 10번 중에 9번을 참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언젠간 그 한 번이 오게 되는 거예요. 중독의 치료는 0 아니면 100, 둘 중에 하나밖에 없습니다. 90% 치료되었습니다. 0% 치료되었다는 뜻입니다. 의학적으로는. 10번 중에 9번 참았다는 것은 엄청나게 대단한 일이지만 결과적으로 보면 똑같다는 뜻입니다. 치료라는 것은 10번 중에 10번을 참을 수 있어야 되거든. 이게 힘든 것입니다. 이게 단순한 의지의 문제를 넘어선 뇌의 문제라고 말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재밌는 실험이 있었죠. 알코올 중독자가 있고 제 같은 이제 보통 사람들이 있어. 뇌 기능성 MRI 촬영을 하는 것입니다. 앞에 이제 산도 지나가고 들도 지나가죠. 뇌가 반응을 보이지 않습니다. 근데 갑자기 술병이 싹 지나갔어요. 그러면 저는 뭐 별로 반응을 안 보여. 근데 이 알코올 중독자는 술병이 획 지나가는 순간 벌써 뇌가 활성화가 돼버리죠. 정말 0. 몇 초만 지나갔는데 그걸 캐치합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야, 그러면 이 뇌가 정상적으로 돌아오는데 얼마나 걸리느냐? 한 5년이 필요하다고 이야기합니다. 술을 끊고 도박을 끊고 5년이 지났어. 그래야 이제 앞에 뭐가 지나가도 좀 뇌가 반응을 덜 하더라는 뜻입니다. 얼마나 힘든 일입니까? 이게 단순히 의지의 문제가 아니에요. 술병이 확 지나가면 술 마시고 싶다 이런 생각이 개입되기도 전에 이미 뇌가 활성화된다는 뜻이에요. 그 상태에서 술이 있으면 마시겠어 안 마시겠어? 그냥 마시게 되는 거예요. 이런 문제가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중독은 제가 늘 마라톤이라고 하는 이유가 있죠. 의지 중요합니다. 그러나 이제는 나는 술을 끊을 수 있어. 나는 도박을 끊을 수 있어. 이런 의지가 아니고 나는 내 힘으로 도박을 못 끊어. 나는 내 힘으로 술을 끊을 수 없어. 이 의지가 필요한 거예요. 거꾸로예요. 내가 그것을 시인하는 용기. 많은 중독자들은 내가 중독자임을 시인하는 순간 심각한 문제가 생깁니다. 술꾼이 그 좋아하는 술을 끊어야죠. 도박자가 지금 빚이 많은데 도박을 못 하잖아요. 해결길이 없잖아요. 이런 문제가 생겨요. 또 현실로 돌아왔을 때 얼마나 큰 문제들이 남아있어요. 거기에 맞닥뜨릴 용기가 없는 거죠. 그래서 강력하게 부정하는 것이거든요. 이제 용기를 내야 돼요. 나는 내 힘으로 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 도움을 받아야 되겠습니다. 이건 단순한 의지의 문제를 넘어선 병입니다. 라고 시인하는 것이 중독치료의 1단계라는 것을 명심하셔야 됩니다.